예, 한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정문 의원이고요. 4페이지에 보면 추진 실적에 2023년도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현황의 총계가 13,097톤이잖아요. 예예. 예, 올해는 2024년은 13,200톤을 잡았어요. 이게 103톤 증가됐는데 증가를 잡은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증가량을 잡았나요? 어떤 데이터 상으로 잡은 건 아니고요. 그냥 한 10여 프로 정도 10% 정도. 증가량으로 보통 잡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증가폭을 잡았는지 질문한 이유는 현재 정주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관광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따른 뭐 생활 인구, 관계 인구 이런 인구의 다양성에서 보면 좀 철원군의 방문객들이 늘어나면서 그 방문객들에 의한 쓰레기 발생량이 훨씬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에서 질문을 드린 건데 그래도 좀 데이터적으로 보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좀 물량 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래는 이제 쓰레기는 사람에 따라서 발생량을 선정하게 돼 있는데 철원군 같은 경우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데 쓰레기 발생량은 증가를 하거든요. 이건 약간 생활 수준하고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작년이라든지 이런 때 관광에서 오는 정주 인구 또 증가하면 쓰레기 발생량이 또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뭐 그걸 산정화돼 있는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조금 한 10%에서 한 20% 사이 정도로 증액을 해서 그냥 해놓은 부분이거든요. 예.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준비한 가운데 증가의 양을 잡았다고 보면 향후에 매립장의 부분이나 소각장의 부분도 10년 뒤엔 어떻게 될까? 만약 5년 뒤에 10년 뒤에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새롭게 설치하는 소각장,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매립장의 준비를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향후 추진 계획에 준비를 잘하고 계시지만은 그러한 증가할 수 있는 예상의 양들이 정확하게 나와서 5년, 10년 뒤에 사실 환경자원사업소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또 철원군은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타격을 입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도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정확한 기준에 의한 증가가 필요하다. 예상량을 좀 준비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자면 생활 폐기물 통계를 매년 하거든요. 생활환경계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뭐 매립이라든지 생활 폐기물 처리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생활환경계에서 총괄을 해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저희는 이제 반입되고 들어온 걸 처리하는 어떤 사업소 개념이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까지 입반을 한다든지 검토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청소 대행을 하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이제 반입량만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님 관련해서 추가 질문은 보근수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네, 보건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근수님 환경장업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환경장업소에는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을 주 업무로 해서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인데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 어떤 것이 늘어나겠다, 어떤 이유 때문에 줄어들겠다, 어떤 이유 때문에 무엇이 늘어나겠다, 관광객들에 의해서 늘어나겠다 하는 것들은 청정환경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보근수님 생각하시기에는 관내에 그러니까 청정환경과와 생활환경자원사업소의 업무 영역 가운데서 과연 청정환경과와 환경자원사업소가 이 바깥의 것까지 관장하는 것이 실제로 업무는 행정 업무는 청정환경과에서 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들어오는 것 수집 운반 것까지 다 합니다.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이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하고 그 청정환경과의 업무가 좀 중첩되거나 업무를 좀 조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그 고민을 좀 해왔던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운반 수집 관련된 부분들 외부의 업무 사항을 또 청정환경과가 또 운영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판단을 좀 해보고 지금 운반된 내용들을 어떻게 선별해서 잘 정리할 것이냐 그다음에 소각하고 매립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일부분 청정환경과에서 또 손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서로가 어떤 위치적인 부분이나 어떤 공간적인 부분에서도의 역할도 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하고요. 사실은 이게 입찰서부터 이거는 예를 들어 여기서 지금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준비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거 대행 업무 관련돼서는. 근데 거기에 또 관련된 업무 중에는 청정환과에서 하고 분리수거, 분리배출, 또 배출의 단속이나 그런 행정의 어떤 처분 쪽에는 청정환경과에서 관장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한다고 보면 환경자원사업소에서는 환경사업소 안에 들어온 이후에는 환경자원사업소 책임지고 전 과정들은 청정환경과에서 좀 준비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매립장 연한이 언제죠, 팀장님? 저희가 당초 계획은 한 2028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소각장이 한 26년 정도 준공돼서 계획을 하면 한 2030년 정도까지는 사용할 수 있을 거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은 듯하나 시간이 지나면은 또 새로운 매립지도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준비하는 건 있습니까? 지금 청정환경과하고 뭐 올해가 됐든 저거 해서 좀 매립장이라든지 폐기물 종합 처리장 관련해 가지고 뭐 한 용역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하시면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빈틈없이 추진해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